안녕하세요. 저는 판사 및 부장판사로 26년간 일했고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 경력은 24세부터 지금 60세까지 36년 정도 되었습니다. 참 사법연수원생은 22세에 되었고 그 부분까지 합하면 경력이 38년 되겠네요. 최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회에 걸쳐 발부되었고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한 문제점을 법리에 기초해 설명드립니다. 저는 어떤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의 첫째 문제점은 과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자세한 영상을 올려드린 일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간략히 설명드리고요.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그 영상에 대한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공수처법에 대통령이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쇼츠에서 설명드렸듯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지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기소 및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요. 수사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강제 수사는 불가하다는 것이 다수설로 보입니다. 또한 공수처법에서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법에 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는데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현행법상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권한이 없고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수처에 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을까요?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직권남용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며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수처법에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르면 대통령은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 강제 수사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인데 강제 수사도 받지 않는 사건에 관련 사건으로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형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직권남용죄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되어 있고요. 내란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입니다. 무기징역이 5년 이하의 징역이 몇 배가 되냐? 라는 것은 따지기 어려우나 형법 55조에는 무기징역을 감경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참고하면 적어도 내란죄가 직권남용죄보다 10배 이상으로 더 무겁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죄의 최고 형량은 5년이고 내란죄의 경우에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서 더 가벼운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거기에다가 또 감경을 하고도 50년의 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5년짜리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수사권, 그것도 강제 수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수사권을 가지고 50년짜리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를 관련 범죄라는 이유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쉬운 예를 든다면 폭행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는 이유로 원래는 수사권이 없는 살인죄에 대해서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탄핵 소추가 되었더라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데 왜 수사권 논란이 있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옛말에 오이밭에서는 신발끈도 매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개인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하물며 국가기관은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자제해야겠지요.
둘째는 관할 법원의 문제점입니다. 공수처는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하 서초동 법원이라 할게요. 사건을 기소하도록 공수처법 31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태까지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항상 서초동 법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하 서부법원이라고 할게요. 청구를 했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관할을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할 수 있다고 공수처법은 규정하고 있어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사건의 공정성과 신속한 처리, 법원의 특정 권력기관과의 독립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고 해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서초동 법원은 공정하지 못하고 서부 법원은 공정하다는 것인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지요. 오히려 다음에 설명드리는 바와 같이 서부 법원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곳입니다. 신속한 처리를 말하는데 서부 법원은 빨리 되고 서초동 법원은 늦게 된다는 것 역시 부적절하고요. 혹시 거리가 서부 법원이 더 가깝다는 것인지 하고 찾아보니 공수처는 과천에 있어서 서초동 법원이 훨씬 가깝네요. 법원의 특정 권력기관과의 독립성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서초동 법원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서부 법원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인지 이에 대한 공수처의 해명도 제대로 된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한 해명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를 관할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윤 대통령의 주소와 거소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아닐까 싶고요. 물론 그 사이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셨는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이사 사실이 없다면 주소나 거소를 기준으로 한 관할은 서초동 법원이에요. 물론 윤 대통령은 지금 용산 관저에 계시니 현재지는 용산이 맞겠고 용산 관할은 서부법원이 맞긴 하지요. 그런데 왜 윤 대통령의 주소나 거소는 안 되고 현재지에 청구해야 하는지도 전혀 근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아마 공수처 입장에서는 영장이 쉽게 발부될 가능성이 특별한 사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서부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무효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부적절한 것은 맞고요. 서부법원에는 좌파 내지 진보로 알려져 있는 정계선 법원장, 마은혁 부장판사가 법원장, 부장판사로 계셨어요. 그런 곳에 청구를 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성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 서부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요. 셋째는 첫 번째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담당 이순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 사건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적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위 규정이 적용되느냐 마느냐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지 판사가 영장에 그런 것을 적는 일은 없고 또 적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위 규정은 군사 비밀 장소에 들어가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조항이에요. 따라서 위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어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따르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 즉 위법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것이에요. 2025년 1월 13일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답변을 하면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며칠 전에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나중에 상급심에서 다시 바뀌기 전까지는 존중하는 게 법치주의 관점에서 옳다라고 했었는데 그 견해를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 규정을 들어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정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것은 결국은 한참 지난 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적법성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시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보인 문제점에 대해 준비해 보겠습니다.